할머니의 편지함 3편 사랑의 완성. 할머니의 진실을 알고 난 며칠 후 지은이는 혼자서 편지함을 다시 정리했다. 아직 읽지 않은 편지들이 몇 통 더 있었는데 모두 지은이에게 쓴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것은 2023년 3월 20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5일 전에 쓴 편지였다. 지은이에게 마이너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 우리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겠구나. 할머니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어. 부산에 가서 성진의 무덤을 찾아서 꽃 한 송이 놓아주렴. 주소는 부산 동구 초량동 123번지 공동묘지야. 거기 가면 이성진이라는 비석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 대신 이렇게 전해줘. 정희가 이제야 진짜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성진 오빠 덕분에 영수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영수, 내 할아버지 무덤에도 가서 전해줘. 영수야, 이제야 내 본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어. 늦어서 미안해. 지은아, 이게 할머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편지는 계속되었다. 편지함 바닥을 잘 봐. 비밀 칸이 있을 거야. 거기에 할머니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 지은이는 편지함을 뒤집어서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바닥에 작은 칸이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는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고 봉투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와 편지가 있었다. 이 반지는 성진이 할머니에게 준 약혼 반지야. 전쟁 나가기 전에 돌아오면 결혼하자며 준 거였지. 할머니는 평생 이 반지를 간직했어. 영수와 결혼할 때도 이 반지는 따로 보관했어. 하지만 이제 할머니에게는 필요 없어. 대신 너에게 주고 싶어. 언젠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반지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상대방의 본 모습을 사랑해야 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다음 주말 지은이는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다. 아버지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지은이는 혼자 가고 싶었다. 할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은 혼자서 지키고 싶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지은이는 택시를 타고 초량동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공동묘지는 생각보다 넓었다. 하지만 이성진의 무덤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소박한 비석에 이성진 1930-1953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성진 할아버지. 지은이는 가져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무덤 앞에 놓았다. 할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희가 이제야 진짜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성진 오빠 덕분에 영수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성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무덤에서 나오는 길에 지은이는 한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그분도 무덤 참배를 온 것 같았다. 혹시 성진이 무덤에 오셨나요? 할아버지가 지은이에게 물었다. 네, 맞아요. 성진이와 무슨 관계세요? 저는 성진 할아버지를 사랑했던 분의 손녀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혹시 정혜 씨 손녀분인가요? 지은이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아, 정말. 저는 성진이의 전우였던 박철수라고 해요. 성진이가 맨날 정혜 씨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지은이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서 성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성진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전쟁 중에도 정혜 씨 이야기만 하고 성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성진이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정혜 씨를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자신감이 없었어. 자신감이요? 성진이는 자신이 정혜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열심히 일해서 떳떳한 남자가 된 다음에 프로포즈 하려고 했어요. 지은이는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전사하신 거군요. 마지막 전투에서 동료를 구하려다가 적의 총탄에 맞았어요?
마지막 말이 정희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영수라는 분을 아세요? 성진 할아버지 친구였다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요? 물론 알죠. 성진이 죽고 나서 영수가 찾아왔어요. 정말요? 영수는 성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진이 남긴 말을 정혜 씨에게 전해주려고 왔어요. 하지만 정혜 씨가 너무 슬퍼하는 걸 보고 차마 말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성진인 척하며 정혜 씨를 위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신 거군요. 영수는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자신의 행복보다 정혜 씨의 행복을 더 생각했거든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은이는 바로 할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할머니 무덤 바로 옆에 있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지은이는 할머니가 전해달라고 한 말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영수야, 이제야 내 본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지은이는 자신의 마음도 전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겠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무덤의 꽃들이 함께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할머니의 편지함을 다시 열어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지은이에게 마이너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지은아, 여기까지 왔다면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았겠구나. 이제 너만의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야. 할머니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어.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 할머니는 성진을 사랑했고, 영수도 사랑했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 그리고 그 두 사랑 모두 할머니를 성장시켰어.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 완벽한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야. 할머니가 영수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며칠 후 지은이는 할머니 댁 정리를 마저 하러 갔다. 그런데 집 앞에서 한 남자와 부딪혔다.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남자는 지은이가 떨어뜨린 편지들을 주워주었다. 이거 편지인가요? 오래된 것 같은데. 네, 할머니가 남겨주신 편지들이에요. 할머니요? 혹시 이 집이? 네,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실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근처에 옛 친구가 살았다고 하셔서 혹시 정이라는 분 아세요? 지은이는 깜짝 놀랐다. 정이는 저희 할머니 이름인데요. 정말요? 저는 이성우라고 해요. 할아버지 성함이 이성진이셨거든요. 지은이는 믿을 수 없었다. 성진의 손자라니? 그런데 성진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아, 저희가 찾던 성진 할아버지는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다치셔서 기억을 잃으셨거든요. 성우가 설명했다. 기억을 잃으셨다고요? 네, 머리를 다치셔서 과거 기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새로 지으셔야 했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정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지은이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이요. 2022년에. 그럼 할머니보다 먼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운명적인 만남 같았다. 성우와 지은이는 근처 카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성우 씨 할아버지가 정말 그 성진이실까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끔 전쟁 이야기를 하실 때 부산에서 정이라는 여자를 기다렸다고 하셨거든요. 부산에서요? 네, 피난 갔을 때 만난 여자라고. 그런데 전쟁 중에 기억을 잃어서 찾아갈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편지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성진을 부산에서 찾으려 했던 것도 할아버지가 성진이 부산에 있다고 한 것도 모두 이해가 됐다. 그럼 진짜 성진 할아버지는 살아계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기억을 잃어서 정희 할머니를 찾지 못했던 거고, 성우도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정희라는 분을 그리워하셨어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나 봐요. 할머니도 평생 성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셨네요. 네,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와 성진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다른 분과 결혼하셔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제 아버지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손자와 손녀가 만났다는 게 신기했다. 그런데 성우 씨는 왜 오늘 여기에?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주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성우가 작은 종이를 꺼내 보여줬다. 거기에는 할머니 댁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상해요. 이 주소를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셨을까요? 지은이는 순간 깨달았다. 할머니가 성진을 찾으러 부산에 갔을 때 혹시 성진도 할머니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성우 씨, 혹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으러 서울에 오신 적 있나요? 글쎄요. 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끔 서울에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1990년대부터. 1990년대요? 그 시기는 할머니가 성진을 찾으러 부산에 다니던 때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찾고 있었지만 엇갈렸던 것이다. 그럼 두 분이 서로를 찾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셨고 성우가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상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왜요? 두 분은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만났잖아요. 지은이도 그 생각에 동의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성우 씨, 혹시 할아버지 사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성우가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줬다. 젊은 시절의 성진 사진이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의 편지함에서 본 사진 속 성진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정말 그분이 맞네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간직하고 계신 사진과 똑같아요. 그날부터 지은이와 성우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다. 성우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순수한 면이 있었다. 지은 씨,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성우가 물었다. 뭐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했는데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게요. 마치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편지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들을.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몇 달 후 지은이와 성우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첫 데이트로 부산에 있는 성진의 무덤을 함께 찾았다. 할아버지, 정희 할머니 손녀를 데려왔어요. 성우가 무덤 앞에서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리워하신 정희 할머니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성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성우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대신 행복하게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꽃들이 흔들렸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무덤도 함께 찾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성진 할아버지 손자를 데려왔어요. 지은이가 무덤 앞에서 말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하셨던 성진 할아버지는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성우도 인사했다. 정희 할머니, 영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성진 할아버지 손자 성우입니다. 할아버지 대신 인사드려요. 1년 후 성우는 지은이에게 프로포즈했다. 장소는 할머니 댁 정원이었다. 지은 씨, 결혼해요? 성우가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완성해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지은이도 할머니가 남겨준 성진의 반지를 꺼냈다. 이것도 받으세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건데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반지를 끼워주었다. 70년 전 헤어진 두 사람의 반지가 드디어 만났다. 결혼식은 봄에 올렸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계절이었다. 식장에는 할머니와 성진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 사진도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 축복해주세요. 지은이가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지은이는 할머니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편지예요. 지은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결혼식 날일 거야. 할머니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왔어.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성진 오빠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일 거야. 할머니와 성진 오빠, 그리고 영수가 못다한 사랑 이야기를 너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완성해주길 바라. 사랑해, 우리 지은아. 행복하렴. 할머니가. 에필로그 -5년 후. 5년 후 지은이와 성우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성진, 둘째 딸 이름은 정이었다. 아빠, 할머니 이야기 해줘요? 어느 날 성진이가 말했다. 응,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지은이가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와, 할머니가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정이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 할머니 덕분에 아빠와 엄마가 만날 수 있었어. 그럼 우리도 태어날 수 있었고요. 맞아. 성우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족을 만들어준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지은이와 성우는 할머니의 편지함을 다시 꺼내봤다. 여보, 이 편지함 정말 신기해요. 성우가 말했다. 왜요? 할머니가 평생 이 편지들을 쓰시면서 우리 만남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은이도 동의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 마치 저희가 만날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편지함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다. 할머니의 편지함은 단순한 추억의 상자가 아니었다.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교과서였고 운명을 연결하는 달이었다. 그날부터 지은이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남겨줄 편지들을. 성진이와 정희에게. 엄마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처럼 사랑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 하지만 그 사랑이 헛되지는 않아. 할머니의 사랑이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했듯이 모든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너희도 언젠가 사랑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기억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것을. 엄마가. 몇 년 후 성진이와 정희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해할 나이가 되었다. 엄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을까요? 정희가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어. 지은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비록 첫사랑과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와의 사랑도 아름다웠어.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럼 사랑은 항상 좋은 결말이 있는 거예요? 성진이가 물었다. 좋은 결말이라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꽃을 피워. 성우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로 꽃을 피운 것처럼. 그날 밤 온 가족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무덤을 찾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정중히 인사했다. 저희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은이가 무덤 앞에 새 꽃을 놓으며 말했다. 할머니의 편지함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리고 행복이 뭔지. 성우도 말했다. 할아버지들, 이제 세 분 모두 하늘나라에서 만나셨죠. 더 이상 오해도 없고
미안함도 없이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꽃들이 춤을 췄다. 하늘에서는 세 분이 웃고 계실 것 같았다. 정희, 성진, 그리고 영수.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모든 사랑이 완성된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가 말했다. 엄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편지 쓸 거예요. 무슨 편지? 사랑 편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생각이야. 지은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편지보다 더 중요한 건 직접 말하는 거야. 직접요? 응.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들을 직접 해주는 거. 성진이도 말했다. 그럼 저는 매일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우리도 사랑해. 성우와 지은이가 동시에 답했다. 그렇게 할머니의 편지함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졌다. 더 이상 비밀도 없고 오해도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할머니의 편지함 -1.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다. 정희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중에서